안녕하세요. 직무형량 중심 취업 컨설팅 센터 수완제이의 임송아입니다. 오늘은 리서치 직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마케팅이나 홍보 이쪽으로는 사실 직무에 대한 설명 영상도 굉장히 많고 또 이제 워낙 또 마케팅이나 홍보 쪽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리서치 쪽으로도 많은 분들이 굉장히 원하시는데 사실 리서치 직무가 마케팅이랑 뭐가 다른지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많고 해서 한번 오늘 리서치 직무라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이제 정리를 하고자 이 시간을 마련을 해봤습니다.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필요 역량들을 보자면 기획력, 그리고 데이터 분석 및 통계 능력, 그리고 보고서 작성 능력, 협업 능력 이런 것들이 있겠는데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일단 리서치 직무에 대해서 어떤 건지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마케팅이라고 하면 시장 분석이라고 많이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타깃한 시장이 어떤 거고 우리의 타깃층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는 이런 게 먹히겠다 라고 이제 마케팅에서 정리를 하면 그걸 이제 홍보에서 실행하는 이런 상태라고 알고들 계실 텐데 리서치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마켓 자체에 대한 분석일 수도 있겠지만 보다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한 소비자에 대한 가설 검증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타깃한 타깃층은 혹은 이런 조건을 가진 소비자는 이럴 것이다. 라고 이제 마케팅 팀에서 조사를 했든 혹은 우리가 이런 조사를 기반으로 이런 걸 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혹은 새로운 상품을 만들 때 이 타깃은 이렇지 않을까라는 어떤 가설이 있겠죠. 그 가설에 대해서 검증을 해준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신상품을 출시할 때 500개 정도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니면 물량을 500개 정도 만들려고 하는데 500개까지 안 될 것 같고 한 300개 정도 이런 어떤 가안을 낼 수 있는 검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마케팅은 통계 지표 등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으로 마케팅 전략을 도출하는 거라면 리서치는 어떻게 보면 그보다 앞단계로 소비자 조사 그리고 소비자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서치 자료를 토대로 마케팅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서 홍보에서 그걸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CRM도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거 CRM은 이런 말이 좀 맞을지 모르겠지만 영업적인, 영업 마케팅, 영업 관리적인, 영업 프로모션 전략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계속 영업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여러 번 반복했는데 이제 매출 자료 분석을 통한 프로모션 전략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마케팅을 한다기보다는 이 상품이 지금 매출이 떨어졌는데 가격을 좀 낮춰볼까? 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리고 상품 기획이라는 건 어떤 분들은 마케팅의 한 카테고리 중에 하나라고 보시기도 하고 혹은 마케팅에 지원하셨던 분들이 상품 기획에도 지원을 하신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마케팅이 없거나 할 경우에 이 상품 기획은 말 그대로 중장기적인 전략을 기반으로 신상품을 기획하고 대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서치라고 좀 다른 거죠. 그래서 리서치라는 단어를 우리가 굉장히 마케팅이나 홍보 혹은 상품 기획을 지원하실 때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리서치 직무와 우리가 이 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필요한 리서치는 다른 개념이라는 걸 꼭 아실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그러면 이 리서치 분야, 만약에 내가 리서치 회사로 지원을 하고자 하실 때 어떤 이제 분야가 있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마케팅, 그리고 하나는 여론조사입니다. 마케팅을 먼저 보자면 이제 정말로 소비 초점인 거죠. 그래서 신제품에 대한 프리테스트, 고객 만족도, 사용성 평가 등에 대해서 우리는 이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고객들이 어떤가요? 라는 가설 검증입니다. 그리고 브랜드 인지도에 대한 측정을 하기도 하고 좌담회 등을 만들어서 그럼 이 상품이 별로라는데 뭐가 구체적으로 별로세요? 어떤 게 추가되면 좋으실 것 같아요? 라는 정성적인 평가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고객들은 지금 이럴 것 같은데 매출을 보니까 이런데 근데 실제로는 아닐 수도 있다. 고객들이 실제로 그렇게 느끼고 있다. 아니면 우리가 이런 신제품을 낼 건데 고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알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서치라는 걸 생각했을 때 우리가 보통 클릭을 하면서 굉장히 서칭을 하는 걸로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 리서치는 큰 범위 내의 설문조사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서치를 만약에 하실 경우 마케팅 분야에서 특히 크게 두 가지의 이제 판매 전략이 있는데 일단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리온에서 초코파이 신제품을 내는데 거기에 대해서 프리테스트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어떤 기업에서 입찰을 내서 거기에 대해서 수주를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애독 방식인데 그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2020 트렌드 뭐 2020 상반기 패션 트렌드 이런 식으로 뉴스레터 같은 것들을 제작해서 굉장히 높은 가격을 이제 주고 파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리서치 회사에서. 그런 것들은 이제 신디케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자료를 다 만들고 자료를 배포하는 개념인 거죠. 자료를 판매하는 개념인 건데 이 애독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접적으로 이 원하는 니즈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조사하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비용도 덜 들 수가 있고 일단 사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사주겠죠. 우리의 리서치 자료를. 근데 이 신디케이트 방식은 어떻게 보면 필요하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필요하다고 예측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방대한 것들 중에 추려서 목표를 선정해서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판매를 했는데 안 사줄 수도 있고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선호하는 방식은 아닐 수 있지만 이런 전략도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여론조사하면 이제 선거 기간을 떠올리시는데요. 꼭 선거 기간이 아니더라도 공공기관이나 연구소 등의 발주를 통해서 실태 조사를 합니다. 보통 전화를 받아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선거도 그렇고 부동산, 노동,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이제 여론조사를 실시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뭐 설문조사하면 뭐 준다 이런 것들 많이 보셨죠? 그거의 이제 한 가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리서치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냐? 일단 어떤 목표 설정이든 방향이든 하기 전에 이제 계약 체결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 체결 시에 기획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실제 리서치를 진행하는 동안도 기획력이 중요하겠지만 일단 계약을 맡은 파트 내에서 기획서 작성, 제안서 작성은 굉장히 중요하다. 업무가 시작이 되냐 마냐의 온오프 스위치가 바로 계약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약이 체결되면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연구를 설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구체화하는 거죠. 어떤 방법을 쓸지, 표본 수는 얼마나 할지, 어떤 스펙을 쓰고 항목 몇 가지 얼마나, 방향성, 일정은 얼마나, 견적은 얼마를 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표본을 추출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이제 설문을 시행을 하는데 어떻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리서치 회사에서 하는 리서치는 어떻게 보면 설문조사가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설문 설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가 진짜 핵심 기획력인 거죠. 보통 보면 우리가 만족, 매우 만족, 불만족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불만족부터 시작하느냐 만족부터 1점으로 시작하느냐 이것에 대해서도 정말 확 달라질 수도 있고요. 정말 단어 하나 어젯밤에 뭐 드셨어요가 아니라 어젯밤에 뭐 드셨죠? 이건 굉장히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설문에 대한 설계가 정확하게 되는 것, 객관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 어떤 타깃층이 원하는 이 기업에서 원하는 어떤 정확한 이 내용을 얻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설계가 되어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대표성과 신뢰성을 토대로 한 쿼터와 샘플링, 그리고 객관성을 잃지 않으면서 정확히 원하는 대답을 얻을 수 있는 설문 설계, 이게 굉장히 핵심인 거죠. 그 다음에 리서치는 정말 설문조사를 하기도 하지만 실제 자료, 데이터를 수집해서 거기에 대한 근거를 대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표본을 추출할 때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어떤 자료에 대해서 뒷받침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텐데 데이터를 검증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료를 신뢰성을 검증하고 그 신뢰성으로 검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근거라든지 논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도 수집하고 설문도 진행해서 그걸 가공해서 여기서부터가 이제 인사이트를 도출한 단계인 거죠. 보고서 통계 자료를 함께 취합하고 목적, 근거, 출처들의 경우로 내용을 정리하면 마지막 결론 단계에서 이제 인사이트가 나온다. 그래서 이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쭉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설계자의 역량 그리고 설계자가 얼마나 통찰력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신입으로서 뭔가를 한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만약에 들어가실 때 아르바이트라든지 인턴을 통해서 채용이 되시거나 아니면 아르바이트나 인턴 경험을 어필하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필요 스킬은 실무 경험입니다. 석사분들은 대부분 실제 이런 리서치에서 하는 어떤 사회조사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더 많이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석사를 우대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인턴 경험도 당연히 우대가 되겠죠. 그리고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 한글로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 자료라든지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방면에서 비즈니스 회화가 거의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레벨 7 이상의 그러니까 레벨 7 고득점 이상의 여러분이 어떤 비즈니스 회화 능력을 갖추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분석 기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 많이 말씀하시는 게 뭐 MySQL이라든지 R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아주 많이 어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필하시는 거. 그러니까 꼭 리서치가 아니더라도 홍보 마케팅에서 앞으로 빅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는데 저는 뭐 R을 통해서 뭐 SQL을 통해서 이 빅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는 데이터 능력을 키웠습니다. 이렇게 많이들 하세요. 근데 이게 뭐 정말 장기적인 거죠. 한 10년 뒤에 내 모습을 바라보고 하신 말이라면 뭐 어느 정도 타당할 수 있습니다만 마케팅 부서 혹은 리서치 회사에서 빅데이터를 박사 이상으로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이 회사에서 빅데이터 분석 툴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R을 좀 배웠다고 빅데이터를 돌려서 리서치 자료, 어떤 인사이트를 보고서를 발송하는데 단영한다? 이거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미 어필을 그러면 어떻게 하지 마요? 이거 숨길까요?는 아닌데 뭔가 빅데이터에 대한 맛을 봤다는 것이 입사 후 포부라든지 아니면 내가 직무 강점으로서 맞는 키인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분석 기술은 다 잘 아시는 SPSS나 엑셀 로우 데이터, 구글 애널리스틱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 실제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이제 리서치를 위해서 마케팅을 위해서 준비를 할 거야 라고 하신다면 차라리 이런 스킬들을 더 많이 강화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더 많이 사용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공모전이라든지 학회라든지 이런 뭐 인턴이라든지 아르바이트를 해보셔서 기술력을 늘리시는 게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빅데이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냥 경험을 해보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R, SQL 이런 것들은 오히려 CRM에서는 더 좋을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뭐 이런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이 매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사이트를 얻는 데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인데 오히려 마케팅 홍보 혹은 리서치 쪽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인 필요 역량은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설문 설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자의 조건을 정확하게 검증한 표본 추출이라든지 문항, 보기 구성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중요한데 그럼 제가 그걸 어떻게 잘하죠? 선행 조사를 많이 참고하고 혹은 실제 리서치 회사에서는 파일럿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걸로 일단 10명 가지고 모의로 해봤는데 대충 이런 조사가 나오네. 그럼 이제 100명 불러서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리서치 회사를 지원하시기 위해서 준비를 한다고 하시면 이런 리서치 관련된 선행조사 혹은 실패했던 정확했던 데이터에 대한 어떤 그 전에 뭐 논문 자료들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는 게 중요하고 최근 트렌드에 대해서 알고자 하신다면 통계청 자료들을 정말 뭐 내가 뭐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 들어가듯이 오늘은 무슨 자료가 있나 이런 것들을 꾸준히 보신다면 이런 게 나의 개인적인 데이터로 쌓여서 나중에 여러분께서 어필하실 것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설문을 설계했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혹은 데이터가 다 추출됐는데 이 중에서 문제점은 없는지를 수정상 검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어떤 경험이나 경력을 어필하실 때 그냥 저 잘했어요가 아니라 제가 뭘 실패했는데 뭐를 실패하긴 했지만 그때 나중에라도 이런 것들이 잘못돼 있구나를 제가 분석해서 뭐 그 자료를 제 나름대로 고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정 사항에 대한 검토하는 역량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 고객사에 보고서를 보내기 전에 계속해서 검증하고 수정사항 검토해서 완벽하고 정확한 보고서를 만드는 게 실제 업무 프로세스 중에 있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잘해요, 분석 자료보다 이런 것이 더 현직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들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선호 전공은 어떻게 되나?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직무와 이제 이과적인 이제 그런 전공에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경영학 그리고 사회학 전반이라는 것은 이제 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언론정보학이라든지 뭐 사회조사 뭐 이런 다양한 이제 사회학 전반의 어떤 전공들이 있죠. 그리고 심리학 전반, 뭐 소비심리학과, 심리학과, 뭐 소비인지심리학과, 뭐 인지심리학과 뭐 이런 다양한 심리학 전반의 어떤 전공들 당연히 선호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통계학과 굉장히 선호를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뭐 경영학을 전공하고 통계학을 뭐 복수 전공을 한다든지 정말 리서치 회사에 이제 들어가서 리서치 직무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런 것들도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HCI라고 하는데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류 통계학적인 어떤 컴퓨터 사이언스 이런 전공인데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정말 그냥 컴퓨터 공학 혹은 정보통신 계열 이런 것들 아니면 산업공학 등의 공학 계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통계를 기반으로 한 어떤 내가 계산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필할 수 있는 전공이면 다 어필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건 빅데이터와 리서치는 뭐가 다르냐. 빅데이터를 활용한 리서치 업무가 증가를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리서치 회사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다기보다 빅데이터 회사에서 리서치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빅데이터라는 건 보통 그럼 이 데이터는 어디서 나오느냐? SNS나 SNS를 활용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검색했던 거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카드 사용 내역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삼성카드나 현대카드에서 컨설팅 사업을 이제 실시를 하는 그런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인데 대부분이 소비 패턴을 중심으로 한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들은 이런 걸 선호한다. 뭐 이 소비자들은 이런 걸 좋아한다. 뭐 등일 텐데요. 물론 리서치를 원하는 건 소비재 기업들이 많을 수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단순 소비재에 대한 소비뿐만 아니라 그 외에 리서치가 필요한 영역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리서치사에서 리서치사만의 전문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새로운 툴이나 그런 것들을 개발해낸다면 빅데이터의 영역과 리서치 영역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게 여러분께서 준비하셔야 될 면접 답변인 거죠. 계속 빅데이터 하고 있는데 그럼 리서치사들이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면접 질문에 굉장히 중요한 하도가 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러면 리서치사는 어떤 식으로 IT 관련된 기술들을 활용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아이 트래킹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 거 예전에 보셨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눈에다가 센서를 달고 이 사람이 딱 처음에 이 다른 사람을 본 순간 이 사람이 어딜 봤느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눈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아니면 매장에 딱 들어왔을 때 어디에 처음에 눈이 가고 그 다음에 어디로 눈이 가는지 이런 아이 트래킹에 대한 것 그 다음에 페이스 리딩 기술 이런 것들을 리서치에서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스타트업 중에 굉장히 활약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는 이런 기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의 매장을 꾸려놓고 미니 매장을 꾸려놓고 거기다가 이제 눈의 방향을 이제 읽을 수 있는 센서가 있는데
그 센서가 이 사람이 처음에 들어와서 바닥을 보는지 등을 보는지 상품을 보면 어딜 보는지 점원은 언제쯤 보는지 이 상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얼마나 이 상품에 머물러 있는지 말하자면 감시자인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해서 이 매장에 들어가는 사람은 새로운 어떤 팝업 스토어가 생겼네 구경 가자. 그리고 그 데이터는 실제 그 매장을 운영하기 위한 어떤 관리자에게 전송되는 이런 이제 스타트업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의 어떤 감각, 오감에 대한 센서 이런 것들을 활용한 이제 리서치, 그냥 단순 설문조사가 아니라 굉장히 발전하고 있다. 이 우리 페이스의 감각을 읽는 그런 기술들이 리서치사에서 많이 개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리서치사가 가지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는 물론 정량적인 조사는 빅데이터에서 빅데이터를 뭐 다루는 이제 그런 업체에서 훨씬 더 잘할 수 있겠지만 정성적인 조사, 이 사람이 과연 도대체 이걸 검색은 하긴 했는데 이걸 왜 검색했는지 이 사람의 심리는 무엇이었고 이 사람이 이걸 싫다 그러는데 왜 싫다고 하는지에 대한 재반의 어떤 배경 지식 이런 것들을 통한 깊은 인사이트를 얻는 데에는 아무래도 정성조사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리서치가 훨씬 더 활용이 많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빅데이터적인 역량을 여러분께서 면접에서 입사 후 포부나 계획에 어필하시는 것은 강점일 수 있습니다만 내가 빅데이터에 대한 역량을 그냥 직무 강점이나 지원 동기에 녹이시는 건 합격하시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정말 빅데이터를 박사급으로 했다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 리서치에서 IT 기술을 어떤 걸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내가 기여를 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좋은 이제 어필 방법일 것 같고요. 보통 리서치사는 여러분께서 인턴이나 아르바이트로 들어가셔서 업무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또 리서치 회사의 아르바이트나 인턴 경험은 마케팅이나 홍보 쪽을 지원하실 때에도 굉장히 유력합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리서치사에서 이런 것들을 해봤다라는 것이 그러면 마케팅에 도대체 어떤 걸 어필할 수 있나? 아르바이트 경험 같은 경우에는 많이 여러분께서 엄청난 걸 분석해 본다든지 설문을 설계하다든지 이러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럴 경우엔 자료를 내가 어떻게 수집해서 걸렀다. 그러면 이게 별게 아닐 수 있지만 그 자료를 분석하고 거르는 그 과정 중에 얼마나 내가 꼼꼼했는지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걸 얼마나 재차 반복해서 검증해서 실수 없는 데이터 어떤 이제 정리를 마쳤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이 툴들이 있죠. 보통 통계에 쓰이는 툴들을 얼마나 많이 다뤄봤는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어필을 하시면 여러분께서 마케팅을 하실 때 더 유리하실 수가 있고 최근에 여러분께서 마케팅이나 홍보를 지원하실 때 어떤 아이디어를 낸다라거나 창의적이라거나 공모전에서 수상을 했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걸 많이 어필하신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디어도 좋지만 마케팅이라는 건 사실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전략 도출입니다. 전략을 실제로 도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다양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습니다. 어떤 내가 뭐 학교 주점에서 뭘 팔았는데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잘 팔렸습니다. 라는 것보다는 보다 이런 경험들이 훨씬 더 여러분이 실제 업무를 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고 면접관들도 좋아할 수 있는 어떤 어필이라는 거죠. 그래서 홍보 마케팅을 여러분께서 제가 어떤 공모전을 할까요? 라고 하신다면 그거보다는 이런 리서치사에서의 아르바이트 이런 경험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수 있고 오히려 실제로 여러분께서 만약에 아르바이트를 하시게 되더라도 보통 이제 패널로 많이 참가를 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수집하고 검증하는 이 자사 업무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서치와 마케팅과 홍보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빅데이터와는 어떻게 보면 가까울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멀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상품 기획을 예를 들어서 지원할 때에는 이 리서치라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어필할 수 있는가?
내가 실제로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상품을 기획했을 때 그것을 검증하는 것도 이제 리서치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상품을 기획할 때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제반의 통계나 다양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이 제가 내고 있는 아이디어가 어느 정도 타당한지를 먼저 검증한 후 이 아이디어를 디벨롭해가는 그런 어떤 저만의 패턴을 쌓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패턴을 쌓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상품 기획을 하실 때에도 트렌드 분석했어요. 보통 SNS를 자주 봐요. 이런 게 아니라 저는 통계청 자료들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봤어요. 이런 게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굵직굵직한 내가 지원하는 회사에서 꼭 필요로 하는 자료들은 좀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렇게 됐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봤을 때에는 이런 아이디어가 이 회사에서 굉장히 어필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이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것보다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는 거죠. 보통 PT 면접이라든지 아니면 마케팅에 대한 면접, 아니면 홍보에 대한 면접들을 준비하실 때 어떤 아이디어를 낼까에 초점을 굉장히 많이 맞추시던데 특이한 아이디어를 낸다기보다 어떤 아이디어를 냈을 때 거기에 대한 근거를 어떻게 될지를 더 고민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근거는 어디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초반에 이런 통계 자료에 대한 서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시면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리서치 굉장히 힘들 수 있고 예전에 비해서는 그 리서치사의 규모도 많이 축소된 것도 사실입니다만 이 리서치는 여러분 마케팅이나 홍보도 물론 전문가가 있겠지만 정말 철저히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리서치사에서 일하셨을 때 여러분만의 전문성, 여러분만의 특화, 그리고 마케팅이나 홍보 쪽으로 이직했을 때의 전문성에 대한 인정이 다른 분야에서도 그렇겠지만 훨씬 더 조금 뛰어나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리서치사를 지원하실 때에는 내가 소비 트렌드를 읽는 걸 좋아요가 아니라 이 리서치에서 하는 이 프로세스들에 대해서 전문성을 키우고 싶다라는 전문가에 대한 어떤 갈망 쪽으로 지원 동기를 많이 쓰시고 실제로 업무에 대한 직무 강점이나 자세들에 대해서 나에게 얼마나 진지한지 내가 얼마나 이 분야에 대해 원하는지 그걸 원하기 위해서 실제로 어떤 걸 준비해 왔는지를 타당하게 어필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석사를 우선시하기는 하지만 꼭 석사가 아니어도 뽑히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정말 원하신다면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원하시는 직업을 꼭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